네, 고성국 칼럼.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초가상간 타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원희룡 장관과 관련된 그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또 인구 소멸 위기라고 제가 지방에 다닐 때마다 시장 군수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의 경우에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원희룡 장관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아마 관훈클럽 토론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농업 산촌 어촌, 농촌 산촌 어촌입니다. 농산 어촌, 농촌 산촌 어촌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농촌 산촌 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에 뭐 아파트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은퇴하고 나서 또는 은퇴하기 전이라도 내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그러면 나 시골에 가서 살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주말마다 시골에 가서 어디 호텔에서 묵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펜션 갑니까? 조그마한 밭대기라도 주말 농장이라도 그 농막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막이라고 하는 게 6평 이하 그야말로 임시 농사용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참 제대로 된 이 전원 생활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뭐 일정 기준 여기 3억 원 보통 얘기하는데 뭐 저는 3억 원 이상이라고 봅니다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과 거기에 딸린 텃밭이라든지 약간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거를 도시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 2개 갖고 있을 때 당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그걸 좀 면해주자 이거예요. 그걸 면해주자. 그러면 적어도 세금 많이 때려 맞으니까 안 되라고 하는 데서부터는 좀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면 그러면 퇴직 후에 또는 은퇴 후에 나 농촌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 중과세의 압박을 받지 않고도 뭐 이를테면 원희룡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도 아예 뭐 도시에 주민등록만 있어야 되냐, 주민등록 꼭 하나만 있어야 되냐, 그냥 시골에도 주민등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쪽에 인구라고 해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골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인구가 유입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농촌, 산촌,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걸 4도 3촌이라고 불렀어요. 4일은 도시, 3일은 시골. 4도 3촌으로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시간을 늘려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해주자.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전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농어촌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택을 아예 1가구 2주택 같은 이 중과세의 주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해버리자.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자. 기왕 할 거라면 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도시민들이 농촌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영농 활동을 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다. 또 이게 단순히 농가만 그럴 게 아니라 농지로 용도가 엄격히 묶여있는 땅을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게 농가만 아니라 농지도 절대 농지는 절대 다른 걸로 변경이 안 되지만 이런 땅 중에 좀 변경이 가능한 땅은 뭐 대지로 변동을 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도 해주자. 예, 원희룡 장관은 국토를 더 넓고 복합적으로 쓰려면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농지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휴경지 또는 농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은 다른 용도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실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거꾸로 간 이유가 빈대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LH의 내부 개발 정보를 가지고서 농지를 투기한 자들이 몇 명 잡혔어요. 적발이 됐어요. 이게 빈대들이 몇 마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대들을 때려잡겠다고 아예 농지법 자체를 개정을 해가지고 농지 거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는 이게 LH 빈대 몇 마리 때려잡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뭐 언론에서들 뭐 칭찬도 하고 했던 그런 법안인데 이게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 개정안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여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해졌어요.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주말 농장을 하려고 하면 직업, 영농 경력 등을 포함한 영농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 문재인이 영농 계획서 기억하시죠? 아스팔트에 나무 심겠다고 했던 하여튼 그런 거라도 뭘 하여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주말 농장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주말 농장이 아닙니다. 지가 거기 농촌 생활 하겠다고 했을 때 받은 거지. 또 농사를 지으려면 귀농을 아예 하려면 주말 농장이 아니라 귀촌 귀농을 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돼.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아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알려니 죽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데 내가 은퇴 후에는 시골에 가서 내가 농사도 좀 짓고 전원생활도 좀 하겠다. 이렇게 정말 아주 쉽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다가 농지법 때문에 시급하고 다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농촌 들어와서 살면 뭐 누가 사기라도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골은 계속 고령화되죠. 70, 80대에서 계속 농사 짓고 있죠. 이분들 계속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90, 100살 돼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농지를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팔아야 되는데 이거 빌려줘도 누가 와서 그걸 할 수 있는 동네 60대가 되면 청년회장 한다는데 그걸 빌려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파는 수밖에 없는데 팔려야 말이지. 농지법을 이상하게 거꾸로 강화를 해놔가지고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랜드 푸어. 땅은 있는데 가난해. 안 팔리니까. 농사도 잘 못 지으니까. 땅은 있어. 땅은 있는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에 나이 든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그런 랜드 푸어가 돼버렸어요. 또 시골 도시에서 뭐 이렇게 평생 셀러리맨으로 열심히 살다가 뭘 좀 하다가 이제 정말 전원생활 좀 하고 나도 손에 흙 좀 묻히면서 살고 싶어. 이 사람들 농지 구입하러 갔다가 그 까다롭고 엄격한 농지법 때문에 다 아이고 뭐 이럴 건 내가 여기까지 할 건 뭐 있어요. 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농지 거래가
완전히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농지가 거래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데 도시민의 유입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아니, 군 단위에서 애기 울음소리 못 듣게 된 지 한참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데, 그러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라도 내려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해외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냐 이거예요. 이게 LH 그 농지 투기 그거 벼룩 몇 마리 잡으려고 완전히 지금 초가상간 다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 개정은 제2의 농막 사태다. 제가 농막 논평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12시에 그러면은 농막 그 6평 농막에 가서 발들 검사할 거냐? 프레시 들고 가서, 예? 발바닥에 흙 묻었으면 이 사람은 농사 짓다 자른 사람이니까 괜찮다. 발이 좀 깨끗하면 이 사람은 농막이라고 위장해 놓고 와서 펜션처럼 하는 사람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 잠자는 사람 깨워서 그러면은 쫓아낼 거냐 말이에요. 농막 사태와 같은 아주 전형적인 이 탁상 행정 때문에 진짜 수요자들이 얼마나 그 황당한 꼴을 당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농막 사태는 없었던 일로 했잖아요. 농지법은 그 농막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농촌 소멸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가 농촌 진짜 없어집니다. 사람 사는 데 없으면은 마을 폐쇄되는 거지. 정치인들이 말이죠. 입만 열면은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뭐 기업을 유치를 하니 무슨 뭐 일자리를 유치를 하니 학교를 유치하니 백날 떠들어대는데 실제로는 지것들이 만든 법이 농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약된 농지법 빨리 고쳐라. 시골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시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농촌의 제2의 전원생활, 제2의 인생을 시골에서 설계하고 쉽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법규를 다 때려 고쳐라. 고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의 일정 기준 이하의 시골,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가구수는 원천 배제해버려라.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도 안 올까봐 걱정인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이 잘못된 법, 잘못된 제도,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입만 열면 인구 소멸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이런 황당한 이 상황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난해 농가 인구가 217만 명 수준입니다. 217만 명. 우리나라 전국의 농가 합쳐봤자 217만 명이에요. 217만 명. 빈집이 6만 5천 채 달합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야. 빈집이 6만 5천 채. 제가 시골에 좀 살아봐서 알아요. 마을에 빈집 하나가 있는데 2년 3년 방치되면 마을 전체가 흉가가 돼버려요. 이 빈집이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아는지 1년 사이에 이게 허물어져요. 흉가처럼 변해. 이런 집이 마을에 하나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을에서 손도 못 대. 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빈집, 흉가가 된 빈집이 한 채, 두 채만 있어도 그 마을 전체가 흉흉해진다고.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땅 내놓고 빚 좀 얻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갚아. 어떻게 됩니까? 경매 나와.
호가의 10분의 1로 떨어져도 이게 안 팔려. 랜드 푸어가 별거 아닙니다. 예, 이 문제, 농가의 1가구 2주택 문제와 이 농가법, 농가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 계약된 농가법, 농지법,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네, 뭐 우리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게 도시와 붙어있는 반도시 농촌들과 완전히 도시와 떨어져 있는 인구 2만 3만의 산촌 농촌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맞는 적합한 대책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오늘 고성국 칼럼 농가 1가구 2주택 문제하고 농지거래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